보호자분 아직 연락 안 되세요? 간호사가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재훈이에게 3번, 며느리 지영이에게 2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바쁜가 봐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오늘 제가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재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직접 날짜까지 말해줬으니까요. 간호사가 제 팔에 혈압계를 감으며 물었습니다. 다리에 힘 빠지는 증상은 전에도 있으셨어요? 네. 몇 번요? 검사 권유도 전에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 질문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체방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사돈 복희 씨는 하얀 검진복을 입고 커다란 꽃다발을 안은 채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지영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제 아들 재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뒤로 금빛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VIP 건강검진센터. 사진 아래에는 지영이가 글을 남겼습니다. 엄마 검사 끝. 최종 상담까지 완료. 180만 원 하나도 안 아깝네. 역시 건강은 아프기 전에 돈 들여서 챙겨야 해.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건강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 불과 한 달 전 제게는 전혀 다른 말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그 검사에 그 돈 쓰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 나이면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부터 조금 더 드셔보세요. 옆에 있던 재훈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혼자장도 보고 잘 다니잖아. 급한 거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서 저는 검사를 미뤘습니다. 한 달쯤 약을 먹어보고 그래도 계속 아프면 그때 검사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제가 다시 병원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 병원으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의 부축을 받아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응급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사돈의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서는 제 아들까지 시간을 냈는데 제 전화는 아무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보호자분은 없으세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껐습니다. 없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만 돌렸습니다. 아들은 제 침대 옆으로 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참은 거니? 재훈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아프다고 했을 때 누가 괜찮다고 했어? 엄마 그때는 이렇게 심한 줄 몰랐으니까. 그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랐겠지. 휴대전화를 들어 가족 단체방 사진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재훈이는 장모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피곤하다고 하면 어디가 좋은 병원인지 알아보고 재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으니까. 엄마,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장모도 늙고 엄마도 늙지? 재훈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응. 그런데 내 눈에는 한쪽만 늙는 모양이구나. 그날 처음으로 아들은 제 말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저는 그날까지도 가족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프다는 말까지 꼭 믿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6해가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24평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고 아들 재훈이는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며느리 지영이와 살았습니다. 중학생이 된 지원이와 초등학생 민호까지 4식구였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제 생활이 불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에 갔고 은행이나 병원도 혼자 다녔으며 웬만한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재훈이는 그런 저를 보며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건강해서 다행이야.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너희 신경 안 쓰게 내가 오래 건강해야지. 처음에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엄마라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지영이와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꽤 살가운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장례 때도 제 곁을 지켰고 명절이면 제가 혼자 일하지 못하게 주방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며느리 흉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작은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는 주로 지영이의 친정엄마 복희 씨가 아플 때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겨울 제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밤새 열이 올라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와 누워 있는데 지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약 먹으니까 조금 낫다. 다행이에요. 저도 그걸로 통화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내일 오전에 저희 집에 택배 오는 것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둘 다 회사라 집에 없어서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나 독감이라니까. 아, 맞다. 지영이도 그제야 자기 말이 이상했는지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복희 씨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날 지영이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죽을 사들고 친정에 갔고 가습기를 새로 주문했으며 밤에는 엄마 혼자 두기 걱정된다며 친정에서 잤습니다. 가족 단체방에는 죽과 약봉지가 놓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열이 안 떨어져서 오늘은 제가 같이 있을게요.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병원은 다녀오셨어? 응. 내가 모시고 갔어. 저는 사진을 보다 답장을 남겼습니다. 사돈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 진심이었습니다. 사돈에게 잘하는 며느리가 싫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이 났을 때는 택배가 먼저 떠올랐구나. 그 생각은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기 엄마니까 더 걱정될 수 있지. 나는 혼자서도 잘하니까. 저는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루 쉬면 괜찮았고 파스를 붙이면 통증도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른쪽 허벅지 뒤쪽이 저릿했습니다. 잠시 담벼락을 짚고 서 있었더니 괜찮아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제 증상을 듣고 몇 가지 검사를 한 뒤 말했습니다.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쪽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안 좋은가요?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는 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날짜와 비용을 들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가 반찬을 가지러 왔습니다. 엄마 병원 갔다 왔다며? 응. 뭐래? 허리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한대. 검사해. 그래야 할 것 같아. 재훈이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하라면 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밀검사 비용이 얼마나 해요? 제가 대략적인 금액을 말했습니다. 지영이 얼굴이 바로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보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더라. 지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검사 꼭 해야 해요? 의사가 해보자는데. 요즘 병원에서 검사 너무 많이 권한다잖아요. 그런가? 특히 어르신들은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큰 검사부터 잡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그 검사에 그 돈 쓰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 나이면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부터 조금 더 드셔보세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검사비를 지영이가 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왜 아까워? 지영이도 웃었습니다. 어머님 돈이니까 더 아깝죠. 괜히 필요 없는 검사에 쓰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재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못 걸어 다닐 정도는 아니지? 아직은. 그럼 한 달 정도 약 먹어보고 계속 아프면 그때 검사해도 되지 않을까? 너도 그렇게 생각해? 재훈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직 혼자 장도 보고 어디든 잘 다니잖아. 그 말을 듣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겁을 먹은 건지도 모르겠다. 한 달 정도 약을 먹어보고도 계속 아프면 그때 받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검사를 미루고 약을 먹기 시작한 지 보름쯤 됐을 때였습니다. 복희 씨 생일이라며 지영이가 가족 식사를 예약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복희 씨와 저, 재훈이와 지영이, 아이들까지 식탁을 둘러 앉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지영이가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생일 선물. 복희 씨가 웃었습니다. 뭔데 이렇게 커? 봉투 안에는 금색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희 씨가 글씨를 읽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VIP 종합건강검진. 응. 내가 이런 걸 왜 받아? 지영이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요즘 피곤하다며. 소화도 잘 안 된다 그러고.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그러자 지영이가 바로 정색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이는 복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을 때 챙겨야 돼. 아프고 나서 검사하면 늦어. 복희 씨가 금액을 걱정했습니다. 비싼 거 아니야? 조금. 얼마인데? 지영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180만 원. 복희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쳤니? 그 돈을 왜 써? 그 순간 지영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건강인데 180만 원이 뭐가 아까워.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전 제 검사비를 두고 분명 말했습니다. 그 돈 쓰기는 아깝다고. 그리고 지금은 같은 입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인데 180만 원이 뭐가 아까우냐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비교가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님. 내 검사는 아깝다며?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이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내가 정밀 검사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 돈 쓰기 아깝다며. 복희 씨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는 잠깐 입술을 다물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건 허리 한 군데 검사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종합검진이고요. 이 나이쯤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하니까 상황이 다르죠.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나는 아픈 데가 있어서 검사하는 거고 사돈은 아프기 전에 하는 거잖니. 지영이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곤란하죠. 왜? 두 검사가 다른데요. 그때 재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오늘 장모님 생일이야. 그래서? 좋은 뜻으로 준비한 선물인데 꼭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해?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희 씨가 난처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사돈어른, 내가 괜히. 저는 바로 손을 저었습니다. 사돈 잘못 아니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복희 씨가 검사를 받는 것이 잘못일 리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재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비교하냐? 저는 사돈이 받는 검사를 빼앗아 오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검사가 더 비싸야 하는지를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며느리 입에서 나온 두 문장이 너무 달라서 물어본 것뿐이었습니다. 제게는 그 돈 쓰는 건 아깝다. 자기 엄마에게는 180만 원이 뭐가 아까워. 다음 날 재훈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어제 기분 많이 상했어. 아니, 지영이가 좀 신경 쓰나 봐. 제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사과해야 하니? 그런 뜻 아니야. 그럼? 재훈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장모님하고 비교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 나도 엄마야.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알지. 그런데 상황이 다르잖아.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장모님은 계속 피곤하다 하고 여기저기 불편하신 데도 많다니까.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응. 나는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했는데 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도 계속 그러면 검사 받아. 그 말에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취소했던 검사를 다시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 뒤 재훈이와 통화하다 날짜만 알려줬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검사한다. 다시 잡았어? 응. 그래. 잘 다녀와. 아들은 그 말을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병원 예약은 11시였습니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큰 길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저릿했습니다. 늘 있던 증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무릎 아래로 힘이 빠졌습니다.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도 한 걸음을 때려 했습니다. 그 순간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가까스로 신호등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인도로 돌아와 앉았지만 다리에 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났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성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가는 길이었어요. 말려봤지만 제 목소리부터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구급차를 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가 시작됐고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훈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한 번, 두 번. 받지 않았습니다. 지영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회사에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다가 가족 단체방 알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복희 씨 VIP 검진 날이었다는 걸. 사진에는 지영이와 복희 씨뿐만 아니라 재훈이까지 있었습니다. 엄마 검사 끝. 이제 결과 상담만 남음. 재훈 씨도 오후 반차 내고 같이 와줘서 든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검사 날짜를 말했을 때 아들은 그래. 잘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의 검진에는 반차를 냈습니다. 제가 꼭 함께 와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무조건 저와 병원에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다른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잠시 뒤 지영이가 또 사진을 올렸습니다. 복희 씨가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결과까지 좋음. 180만 원 하나도 안 아깝네. 역시 건강은 아프기 전에 돈 들여서 챙겨야 해. 그리고 이야기는 처음에 그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는 보호자가 연락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저는 응급실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제게 설명했습니다. 허리 쪽 신경 압박이 있었고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오래됐는데 왜 검사를 미루셨어요? 약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있었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 증상이 심해지면 가족분과 상의하기 전에 병원으로 바로 오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찔렸습니다. 가족과 상의하기 전에. 그동안 저는 제 몸을 챙기는 일조차 가족과 의논해서 결정해야 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재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했어. 응, 왜? 병원이야. 검사 받으러 갔잖아. 응급실이야. 전화기 넘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뭐?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아들은 1시간쯤 지나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바로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았어? 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 쌓인 감정을 처음으로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참은 거니? 재훈이는 당황했습니다. 아프다고 했을 때 괜찮다며. 그때는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 그래. 모르지. 저는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장모는 피곤하다고 했는데 어느 병원인지 무슨 검사를 받는지 다 알면서.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했는데도 내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재훈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들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택시 타고 갈게. 엄마 혼자 어떻게 가? 오늘도 혼자 왔어. 그건 쓰러지기 전이잖아. 나 지금 걸을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 있고 싶어. 재훈이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조용함이 싫었을 겁니다. 그날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며칠 동안은 아들 부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치료 잘 받고 있어.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응. 지영이도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 과일과 건강식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어머님, 지영이는 소파에 앉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앉아. 지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 때문에 저는 며느리가 아직 자기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님한테 검사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비가 너무 비싸니까 혹시 과잉 진료일까봐 걱정한 거고, 어머님 돈 아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 검진은 제가 제 돈으로 해드린 거잖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지영이는 제가 동의하자 조금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저는 조금 억울해요. 저는 며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네. 내가 내 엄마 검진하지 말라고 했니? 아니요. 180만 원 아깝다고 했어. 아니요. 내 돈으로 내 엄마 챙기는 건 내 마음이야. 좋은 일이기도 하고.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내 돈으로 내가 검사한다는데 왜 내가 아까웠니? 지영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아깝다고 한 게 아니라, 했어. 어머님, 솔직히 그 검사에 그 돈 쓰는 건 아깝다고 했어. 지영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돈 생일날 내가 뭐라고 했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건강인데 180만 원이 뭐가 아깝냐고 했어. 지영이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님, 그건 나는 그 두 말이 왜 다른지 궁금한 거야. 엄마는 제가 챙겨야 하는 사람이라. 지영이가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머님도 당연히.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방금 말했잖아. 지영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챙겨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알아서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런 뜻 아니었어요. 아마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지.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꼭 나빠야 남을 무시하는 건 아니더라. 지영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내 검사비가 아까웠던 게 아니야.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픔이 그 돈을 쓸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야. 아니에요. 그럼 왜 내 엄마가 피곤하다고 하면 미리 검사해야 하고 내가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면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했니? 지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 순간 됐다. 너도 몰랐겠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영이는 울면서 저를 안았을 것이고 며칠 뒤 우리는 아무 일 없던 사람들처럼 밥을 먹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지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는 건 알았어. 그리고 분명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괜찮은 건 아니야. 지영이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가.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필요 없어. 이 과일이라도. 가져가. 지영이는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저 진짜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 지영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네.
나쁜 마음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게. 지영이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미워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돈 복희 씨였습니다. 작은 과일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갑자기 웬일이에요.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집으로 들어온 복희 씨는 소파에 앉기도 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영이한테 다 들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검진 얘기도, 사돈어른 병원 얘기도. 사돈 잘못 아니에요. 그걸 알아서 더 속상해요. 복희 씨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사돈어른 검사 못 받은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 검진하는 날 사돈어른이 응급실에 있었잖아요. 사돈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복희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180만 원짜리 검사 해달랬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딸이 해준다니까 받으신 거겠죠. 그렇죠. 나도 좋았어요. 딸이 엄마 챙긴다고 하니까. 복희 씨가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 검사비는 아깝다고 해놓고 나한테 그걸 해준 거라니까 갑자기 하나도 안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복희 씨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딸한테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건강 챙기라고 내 시어머니 아픈 거 무시하랬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조금 났습니다. 복희 씨는 더 세게 말했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돌멩이고 나만 엄마냐? 고 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웃었습니다. 딸한테 너무 세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 딸이니까 더 해야죠. 한참 뒤 복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네, 지영이 금방 용서하지 마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돈 딸인데 그래도 돼요. 미안하다고 우는 건지 마음 편하자고 우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복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돈이 더 무섭네요. 내가 자식 하나 키워봐서 알아요. 둘이 잠깐 웃었습니다. 복희 씨는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애가 달라지면 한번 봐줘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그게 맞아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저는 지영이와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는 몇 번 찾아왔습니다. 엄마 치료 날짜 언제야? 내가 알아서 가. 같이 갈까? 아니. 처음에는 아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재훈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으면 내가 바로 괜찮아져야 하니? 그런 뜻은 아니야. 그럼 기다려. 그 뒤로 아들은 병원에 따라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짧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치료 잘 받았어? 제가 답하면 응, 푹 쉬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2달쯤 지났을 무렵 재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도 선물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나 오늘은 사과하러 온 거 아니야. 제가 웃었습니다. 그럼 뭐하러 왔어? 얘기하려고. 재훈이는 한참 동안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원이한테 혼났어. 내 딸한테? 응. 뭐라고? 아빠는 외할머니가 무슨 검사했는지는 다 아는데 할머니가 어느 병원 다니는지도 모르냐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애가 뭘 안다고 그러냐 싶었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모르더라. 재훈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검사 전날 금식 몇 시부터 하는지도 알고 있었는데 엄마는 어떤 치료 받는지도 몰랐어.
이번에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늘 알아서 잘하니까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불쌍해? 재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내가 편했던 거지. 그 대답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재훈이는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병원 가고 알아서 치료하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엄마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편했어.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맞는 말 같다. 미안해. 이번에도 괜찮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제가 말했습니다. 재훈아, 응. 내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믿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멀쩡해도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아픈 거야. 응. 얼마짜리 검사를 받을지는 의사랑 내가 결정할 일이야. 알겠어. 내가 걱정돼서 물어볼 수는 있어. 그런데 내가 안 아프다고 결정하지는 마. 재훈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병원 이야기를 조금 해줬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다음 검사는 언제인지 말했습니다. 아들이 휴대전화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적어놔도 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영이에게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잘 받고 오세요. 답장은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가족 식사를 하려고 해요. 아직 저 보시는 게 불편하시면 다음에 뵐게요. 저는 한참 뒤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갈게. 잠시 뒤 지영이에게 답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왜 안 오시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희 씨에게도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어른, 몸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은 복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지영이랑 또 싸웠어요. 왜요? 내년에 나 또 VIP 검진 해준다고 해서 좋은 딸인데 왜 싸워요? 싫다고 했어요. 왜요? 그 돈으로 자기 검진이나 받으라고 했지. 저는 웃었습니다. 지영이 뭐래요? 입 나왔어요. 복희 씨도 웃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애가 요즘 생각은 많이 하나 봐요. 그래요? 사돈어른한테 전화하고 싶다는 걸 몇 번 참더라고. 왜요? 내가 말렸지. 복희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한 사람 마음 편하자고 자꾸 사과받아달라고 찾아가는 것도 욕심이라고.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지영이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달쯤 지나자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많이 줄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 경과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이지? 응, 잘 다녀와. 그래. 잠깐 뒤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끝나고 연락 안 해도 돼. 피곤할 테니까 쉬어. 전화를 끊고 나니 묘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던 사람이었고 잘못을 깨달은 직후에는 모든 걸 알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해주는 만큼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변화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렇게 넉 달쯤 지났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 날이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로 들어가는데 낯익은 2사람이 보였습니다. 재훈이와 지영이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재훈이가 저를 발견하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너희가 왜 여기 있어? 지영이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재훈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라고 했니? 아니, 그런데 왜 왔어? 아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엄마 혼자 기다리지 말라고. 제가 바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잘 기다려.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 대답에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알면 왜 왔어? 그냥 우리도 여기 있고 싶어서.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불편하시면 저희 밖에서 기다릴게요. 저는 두 사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바로 돌아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검사는 내가 받을 거야.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의사 설명도 내가 먼저 들을 거고, 그래. 결과도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것만 말할 거야. 알았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려. 그 말을 남기고 혼자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니 두 사람은 여전히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었고 지영이는 손에 작은 종이컵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응. 지영이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에요. 저는 그 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지영이가 과일 상자를 들고 찾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컵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지영이 눈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손을 잡거나 안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엄마 결과는 어때? 저는 종이컵을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좋아지고 있대. 아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다행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누구도 지난 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제 다 괜찮아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직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혼자 누워 가족 단체방 사진을 바라보던 순간도 기억합니다. 제 검사비를 들으며 지영이가 했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돈 쓰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사돈의 검진권을 내밀며 했던 말도 기억합니다. 엄마 건강인데 180만 원이 뭐가 아까워. 두 문장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작아졌는지도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남은 인생 내내 그 기억만 붙들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압니다. 한번 가벼이 여겨진 아픔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들었다고 갑자기 무거운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뢰도 사람 몸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다치면 치료가 필요하고 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곳을 다시 다치지 않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지영이에게 다 용서했다 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에게도 이제 다 잊었다 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이라면 받지 않았을 따뜻한 물 한 잔을 그날은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몸이 아프다고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직 괜찮다고 해도, 며느리가 검사비가 아깝다고 해도, 누군가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아프다면 병원에 갑니다.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믿어야 하는 사람은 이제 제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닙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는 일도 서로를 무조건 용서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무시했던 그 사람의 말을 다음에는 제대로 믿어주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고민스럽고 힘드실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